판례 규제 교정 작업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이틀 동안 강의를 촬영 못하고 그래서 업로드를 못 시켰는데 이게 약속했던 걸 자꾸 못 지켜서 참 민망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어제 그 판례 규제 1교를 마쳤고 이제 그 금일부터 다시 또 이제 그 수정사항 재편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석 지나고 나서 다시 수정료 원고가 오면 2교 보면서 최신 판례 그 일부 더 추가하고 이렇게 해서 판례 규제는 다음 달 10월 초에 출판 예정이라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여튼 핵심 정리 강의도 이달 안에 가능하면 이달 안에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해서 다 종강하는 거로 그렇게 좀 치열하게 할 생각입니다. 왜냐면 지금 강론 개정 작업 때문에 또 상당히 시간을 보내다가 또 판례 규제가 그 편집되고 오는 바람에 교정 보느라고 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일단 강론은 7급 주기에 맞춰서 출판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게 급한 게 아니고 일단 핵심 정리 강의를 빨리 마치는 게 더 급하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강론 작업을 좀 보류를 하고 하여튼 핵심 정리 종강을 최우선 목표로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행정행위의 종류하고 그 다음에 내용에 관한 건데 분량이 많기 때문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그 부분을 우리가 마무리했고 이번 시간에는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서 확인 공증 통지 수리죠. 이 부분에 관한 거 하고 이제 부관 이 정도가 금일 진행될 예정인데 이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그 분류 문제가 출제가 주로 되는 거예요. 분류 문제하고 이제 그 대상 적격, 처분성 인정 여부, 특히 공증에 관한 게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학문적으로 논란이 많이 되고 그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그래서 일단 확인 공증 통지 수리 그거는 뭐 이미 다 알고 있을 거고 확인은 국어 단어 그대로예요. 뭐 불분명한 거를 확실히 확인하는 거지 명백한 거를 갖다가 자명한 거를 확인한다고는 안 그러죠. 그죠? 집에 문을 잠그고 나왔나 가스 불은 끄고 나왔나 이게 명확치 않을 때 이걸 갖다 확인한다 그러죠. 근데 증명은 그 증명서 발급하는 거는 이거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거, 자명한 거를 그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그 개념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의문이나 다툼이라고 표현하죠. 그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 관계에 대해서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에 공적으로 존부나 정부예요. 확정하는 행위로 이거는 판단 표시예요. 의문이나 다툼에 관한 판단, 판정 이런 거고 순서를 바꿔서 공증에 관한 걸 보면 183페이지 보면 공증의 의 이거는 존부 정부는 똑같아요. 근데 공적 증명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인식한다는데 인식. 그래서 이거는 의문의 다툼이 없는 거를 정부에 기재되어 있는 거를 찾아서 그냥 그 사실이 맞다 하면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그런 거죠. 근데 개념 차이 이게 가장 기본이고 개념 알면은 사례하고 연결이 된다 그랬죠. 자, 발명 특허는 판례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는 좀 출제가 됐는데 최근에는 잘 안 되는데 이것도 이 어떤 특허 출원 이게 사인의 공법행위죠. 특허가 출원되면은 이게 기존 특허권자의 특허를 갖다가 표절하는 건지 그죠? 표절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기술이 맞는 건지 이런 다툼에 관한 판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배경 알면 되죠. 요새 뭐 저작권 문제 갖고 어떤 유명한 여자 아주 뭐 난리도 아니대요. 점집 불러오고 그것까지 베끼질 않나. 그 애들도 베껴서는 안 되는 그 무슨 인터넷 사이트에 그 리포트 같은 거 올려놓는 거 있죠. 해피 캠퍼스인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결국은
이게 표절이냐 아니냐 이건 뭐 이론적으로 거론이 안 돼서 그런데 논리적으로는 그런 거에 관한 판정 이것도 확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건 표절이 아니다 또는 표절이다 이런 것들이. 자, 그 다음에 결정자 나온 거고 이게 외우기가 쉬워요. 결정 이것도 국어 단어 그대로예요. 뭐 자명한 걸 결정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하실 건지 좀 결정 좀 내려주시죠. 결정. 재결 이 재결이 그 행정심판의 결론이 재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개념 문제예요. 결국 개념 사례는 결국 개념에서 나오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행정심판은 어때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다툼에 관한 판정 결론이 재결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재정 심결 이거는 특수한 행정심판의 경우 재결 대신 재정 심결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재결하고 실제는 같다고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자명한 걸 검사하지는 않죠. 그죠? 이 준공검사가 지금 사용 승인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인가와 관련해서도 봤잖아요. 준공검사 이게 용어가 건축법 개정되면서 사용검사, 검사자 들어가는 거였는데 사용 승인으로 이게 바뀐 거예요. 이게 건축법에 건축 허가를 받은 대로 허가받은 대로 건축이 됐는지 아닌지 이걸 갖다 확인해서 적합하다 할 때 이제 사용을 승인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연역을 알면은 확인이 판정 다 같은 거죠. 결정, 재정, 판정, 사정, 검인정, 확인자 들어가는 거, 인가자 들어가는 건데 준공인가 이것도 준공검사 그거 생각하면 되죠. 그 다음에 승인, 승인은 아까 사용 승인도 봤지만 또 분양 전환 승인 이것도 분양 전환 요건을 충족했는지 판정이다. 그래서 이런 최신 판례가 요새는 다음 해 바로 반영되는 경우 이 주기가 짧아지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전년도 판례가 금년도 시험에 출제되는 게 그게 거의 좀 이례적이었는데 지금은 전년도 판례가 다음에 출제 시험에 바로 반영되는 이렇기 때문에 최신 판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판례 규제 보면은 거기 그 주요 최신 기출 문제 주석을 따로 다뤄놨거든요. 마지막 정리할 때 편하게 하려고 최신 기출 5개년간 그 최근에 출제된 최신 기출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최신 기출은 아니더라도 뭐 기출 주석이 뭐 대여섯 개 이상 달린 거 이것들은 주요 기출이죠. 근데 그건 별도로 주석을 안 달았고 또 최신 기출은 최근 3년간 그래도 기존에 이제 공부했던 친구들은 이제 최신 판례 요것만 발췌독하면은 기존에 공부했던 거 알고 있는 상태에서 최신 판례 별도로 구입하지 않아도 되도록 주석을 따로 달아놨거든요. 그 전원합의체는 또 굉장히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 거니까 중요한 판례들이거든요. 그 전합 판례도 주석을 따로 달아놨거든요. 자, 어쨌든 개념 문제의 대부분이 처분성인데 다행히 뭐 확인이라는 거 알면은 이거는 일단 인정하는 거라고 그냥 뭐라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최신 판례 아까 8번 요 배경이 됐죠. 분양 전환에 따른 분양 계약의 매매금 대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분양 전환 가격의 적정성 이게 적정한 가격인지 아닌지 원가 심사도 하고 해서 이거 심사해서 분양 전환 가격이 적법하게 산정된 것임을 확인하고 임대사업자라 이건 승인된 분양 전환 가격을 기준으로 분양 전환을 하도록 하는 점 이게 적정성을 심사한다라는 게 핵심이죠. 그죠? 그다음 부정사례 저건 애원해야죠. 저건 논리대로 납득이 안 가요. 공장입지 기준 확인인데 이거는 골 때리는 게 공장입지로 적합하다고 확인해주고 나중에 뒤통수 친 거예요. 이건 우리가 1편에서 배웠던 신뢰보호의 관점에서 법 지식이 없는 국민이 이게 공장입지로 적합한지 아닌지 심사해서 확인해달라 해가지고 적합하다고 확인을 해가지고 공장 건축이 가능하다고 믿고 땅을 샀겠죠. 그런데 그 공장 입지 안 된다. 나중에 뒤통수를 친 거예요. 이 신뢰보호의 관점에서 납득이 안 가는 거고 논리가 근거가 뭐냐면 그건 사실상의 확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법적인 게 아니고 그냥 사실상 확인한 거다. 공무원이 할 짓이 없어가지고 농담 따먹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이 이걸 갖다 법적 요건을 검토해가지고 적합하다고 판정을 내렸으면
법적 효과가 당연히 뒤따라야 논리적으로 맞는 거지. 아, 그 믿었어요? 바보 아니야. 나 그냥 심심해가지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한번 심사해서 대충 그냥 사실상 알려준 건데, 이거는 납득할 수가 없지. 이건 외워야 돼.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거고. 성질인데 이게 또 유형화돼 있어. 기습행위다. 확인행위라는 것만 알면은 하여튼 기습행위다라는 거고. 가만 있어봐줘. 세 번째 판례 연구개발 확인서. 저거는 사례로 안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같네. 아까 사례 도표에는 안 나눴는데 나중에 개정할 때는 사례 도표에도 좀 제목 정도 넣어놓는 게 좋겠네. 자, 세 번째 판례는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한번 음미해 볼까요? 개발업체가 국방전력 발전 업무 훈령에서, 훈령은 행정규칙이죠. 연구개발 확인서, 연구개발 확인 발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업관리기관이 관련 국방 예산을 배정받지 못했다거나 해당 품목이 군수품 양산 우선순위에서 밀려 곧바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을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위 확인서 발급을 거부할 수 없다. 기습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좀 학계 논의가 없어가지고 확인서 발급, 그래서 확인이라는 게 일단 주안점도 확인행위를 분류를 했는데 기속행위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 그 확인행위에 불가변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아, 맞다. 그 1편에 제가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뜬금없는 게 저부터 분류를 왜 했는지 109페이지 보면 정오표에도 돼 있고 보충 자료에도 저거 반영을 해놨는데 그 109페이지의 왼쪽에 자족적 신고 있죠? 그 14번 거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신고 이거 삭제하세요. 이거는 그 판례를 읽어봐도 전혀 뭐 신고 종류에 관한 판시가 된 바가 없고 그 연구 결과가 뭐 논문이 있나 찾아봐도 없고 박준성 교수도 거론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저거는 제가 뭘 착각해가지고 갖다 붙여놓은 것 같은데 중요한 판례도 아니고 저거 그냥 아예 삭제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공증은 공적 증명이죠. 개념은 아까 봤고 사례도 쉬워요. 다만 이제 서문성 이게 이제 외울 게 많은 거지 사례 자체는 찐자 들어가는 거 일단 주력부대가. 근데 좀 전에 봤죠? 연구개발 확인서 이 발급이라는 말을 신경 쓰면 안 돼요. 확인서 확인의 접점 등록. 그 증명 방식이 등기 등록 등재 기재 이거 입에 줄줄 나오면 되거든요. 등기 등록 등재 기재 입에 줄줄 나오면 끝나지. 뭐 등등등기 뭐 두 문자 따봐야 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사증 발급 이것도 사증이 이제 비자 알죠? 해외여행하려면 여권하고 비자 있어야 되는데 이 비자 이걸 갖다 사증이라 해요. 요 의미는 그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이 권리를 부여하면 특허가 되는 거죠. 입국을 보장하는 완전한 의미에서의 입국 허가 결정이 아니라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한 예비 조건 내지 입국 허가의 추천으로서의 성질 이런 거는 기존에 판시가 안 됐던 거기 때문에 최초 판례는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제 기억은 아직 출제는 안 된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판례다라고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거지 같은데 이게 학계에서도 이게 공증의 법적 성질 행정행위 중에 유독 공증에 대해서만 처분성 행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학계에서도 그걸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견해가 대립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판례도 어때요? 그냥 꼼꼼히 판결을 하다 보니까 이 뭐 어떤 논리적으로 이걸 갖다 유형화시켜서 설명을 제가 납득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수험 기술적으로는 다행히
이게 청소 부정되는 게 옛날에 주류였다가 최근에 인정하는 쪽으로 판례를 변경하는 게 아니면서, 원래 판례 변경하면 전원합의체로 변경해야 되는데 슬그머니 그 기존 논리와 다른 거에서 처우성 인정하는 게 주류적 사례다라고 해서, 일단 인정 사례는 가볍게 보세요. 인정하는 게 이제 최근 주류적 입장이에요. 그럼 부정 사례 옛날 거 이거는 이 파기되거나 이렇기 때문에 최신 판례, 그래서 이 토지대장에 관한 건 두 번째 거 있죠. 부정 사례. 등기부상 소유자가 토지대장의 소유자 기재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토지대장 정정 신청한 거에 대해 행정청이 등기부 기재가 착오로 잘못 기재된 걸로 보인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경우죠. 요거는 외워둬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최소한의 암기는 해야 된다. 그다음 건축물 대장도 이제 이게 요지를 여기다 안 해놨죠. 이게 이제 출제가 많이 됐던 게 토지대장의 3번 있죠. 인정사례. 지적공고소관청에 지목 변경 신청 반려. 지목이라는 게 땅의 목적. 요거 줄임말이거든요. 목적은 다른 말로 용도죠. 예를 들어 전이다 그러면 반농사를 지을 그 용도로만 쓸 수 있어요. 답이다 그러면 논농사. 과수원이다 그러면 과수원 말 그대로. 대다 그러면 대지, 건축이 가능한 용도. 이 지목에 대응하는 게 건축물 대장의 그 용도예요. 그 지목과 용도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 논리가 그대로 건축물 대장에 반영된 거고, 이것도 그래서 인정사례를 일일이 외울 건 없다 그랬죠. 다행히. 근데 부정사례 있죠. 부정사례 세 번째 건 외워야 돼요.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 이거는 N쪽에 인정한 거하고 충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출제가 최근에 안 되고 있어요. 논리적으로는 저거를 파기하고 인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 전원합의체도 아니면 그냥 슬그머니 저렇게 바꿔놓는 바람에 1, 2번은 사실상 파기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3번이 있죠. 무허가 그냥 핵심 표지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무허가라는 거로 알아보면 돼요. 무허가 건물관리대장의 등재를 삭제 행위, 이거 외워야지. 이것도 하나 외우면 되고, 지적도에 관한 것도 지적도 등본 교부 신청 거부 행위, 이건 뭐 논거도 없어요. 그냥 하여튼 법률에 그냥 있다 권리가. 근데 부동산의 세 번째 하나 외우면 돼요. 지적도 경계를 현재 도로경계선에 따라 정정해달라는 지적정리 요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해심. 이런 정도로 하나씩만 외워두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다음 개정할 때는 옛날 판례 부정할 때만 해버릴까 싶은 생각도 드네. 어쨌든 지금 일단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은 최소한의 암기로 저렇게 정리를 할 수밖에 없겠다. 그 다음에 인정사례 그 다섯 번째 보면 이건 논거가 그나마 있죠. 나머지는 이렇다는 논거도 잘 없어요. 실용신앙권, 이게 특허권, 저작권, 실용신앙권, 이게 지식기본권이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지식재산권, 뭐 이런 이름으로도 불렸는데,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 근데 지식기본권으로 이제 오늘날 불리는 것들이죠. 근데 그게 소멸 등록되면은 내가 권리자라는 걸 밖으로 드러내는 걸 알려주는 걸 표창이라 그래요. 표창하지 못하고, 그럼 내가 권리자라는 걸 드러내지 못하면 누가 믿고 담보 제공해 주겠어요. 그죠? 그런 권리와 관계된다는 표시가 있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근데 이거는 논리적으로는 참 문제가 많은데 55와 관련해서 이미 우리가 봤죠. 실내보호에도 마찬가지고, 얘는 법적인 게 관계 없다는 거예요. 사실상 등록하지 못해. 이것도 뭐 논리적으로 웃긴 건데, 논리가 일관하기 때문에 실내보호의 공적 견해 표명도 인정이 안 되고 처분성도 부정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부정사례 저 많은 걸 다 외울 수가 없죠. 이거는 왼쪽에 그냥 외우는 게, 왼쪽을 외우는 게 낫고
왼쪽을 이용하는 게 낫겠어요. 그 오른쪽에 부정사례 12번 그나마 최근에 가까운 거. 상표권자인 법인에 대한 청산 종결 등기가 되었음을 이유로 한 상표권의 말소 등록행위. 이건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되고 왼쪽에 건 다 외워야 되겠네. 그 다음에 2번은 아까 5번하고 유사한 사안이잖아요. 상표사행권도 마찬가지죠. 상표사행권, 실용신앙권 이게 같은 지식 기본권에 관련되는 거라 그죠? 그 다음에 그 지적도에가 가는 거 저거는 왼쪽에 해놨는데 중복이 돼 있었네. 저거는 그냥 수정해야 되겠다. 삭제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건설업 면허증 및 건설업 면허수첩의 재교부. 전 논거 이렇다 할 게 없는 거는 그냥 예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학문적으로 정리가 안 되고 따라서 판례도 지금 일관된 논리 갖고 지금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 꼼꼼히 이렇게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 논리적으로는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암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통지인데 그 통지에 관한 게 그 강제집행 관련되는 거는 출제가 좀 많이 되고 있어요. 이게 행정의 통지라는 판례는 없지만 처분성이 인정되는 거 관련해 가지고 강제집행 그런 것도 알려주는 게 그 경고하는 게 계고 알려주는 게 통지 뭐 독촉 납부채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처분성 인정 사례는 이 통지 사례만 알면 되게 쉬워요. 고시공고가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주는 방식이죠. 고시공고. 그래서 인정 사례는 가볍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 사례 있죠. 정면퇴직 발령은 이거는 당연퇴직 사유예요. 어떤 그 당연퇴직이라는 거는 당연자가 들어가는 거는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는다는 의미거든요. 그 시류가 당연소멸 이런 거거든요. 취소 철회와 달리 별도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고 당연히 소멸된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건 정년이 되면은 퇴직 발령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공무원법상 당연히 퇴직되는 거예요. 당연퇴직이기 때문에 퇴직 발령은 이거에 의해서 퇴직이라는 법적 이유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법령에 따라 당신이 퇴직이 돼서 더 이상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걸 사실상 알려주는 거에 불과하다. 이건 해석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연금 법령이 개정됐다는 사실을 알려줘서 법령이 효력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개정돼서 효력 발생됐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따라서 결론이 뭐냐? 당신이 그 퇴직연금 중 이제 전액이 아니라 일부 금액의 지급정지 대상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한 것도 이걸 통보함으로써 비로소 일부 금액 지급정지가라는 효과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라는 사실을 사실상 알려주는 것 불가하다. 이거는 해석이 가능한 거라. 그 다음 수리에 관한 건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수리가 처분성 인정되는 거죠. 그건 이미 다 1편에서 종합정리했기 때문에 저 정도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부관에 가는 건데 부관에 가는 건 행정법의 가장 어려운 이론적으로 가장 어려운 논점 부관에 대한 그 쟁송 이것도 있는데 그건 이제 논술용으로 주로 거론되는 거고 객관식에서는 일단 부관의 그 종류 사례는 별로 출제가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부관에 관한 법리 있죠. 법이론 부관의 한계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부관의 독립 쟁송 가능성 대상자께 인정되고 결론은 부담만 가능하고 나머지 부관은 안 된다라는 아주 간단한 결론인데 그래서 객관식은 대비하는 건 그렇게 어렵잖아요. 법정 부관은 법률을 정한 부관이고 우리가 지금 다루는 거는 행정행위 부관이죠. 행정행위 부관은 행정청이 판단해서 부관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청이 붙이는 게 아니라 법률이 정한 부관은 이거는 행정행위 부관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학문적으로 얘기되는 부관이 아니고 따라서 부관이 아니면 부관의 한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얘는 행정행위에 따른 게 아니라 항고소송이 아니라 구체적 규범통제에 의한다라는 거죠. 구체적 규범통제는 우리가 행정입법에서 다뤘죠. 법규명령에서. 자, 고시의 허가 기준에 따라 보존음료수 제조업 허가에 제품 전량 수출 등의 조건을 붙인 것은 법정 부관이기 때문에 부관한계에 관한 일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단 얘가 법정 부관이라는 건까지는 알아둬야지. 그러면 부관한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은 당연하죠. 그 다음에도 법정 부관이냐 아니냐를 알아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관할행정청이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를 선임하면서 임기를 후임 정식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로 기재한 경우 후임 정식이사가 선임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임시이사 임기가 자동적으로 만료되어 임시이사의 지위가 상실되지 않고 임시이사의 지위가 상실되는 시점은 임시이사 해임 처분 시다라는 거. 이것도 그 앞에서 다룬 바가 있죠. 임시이사 앞에서 유사한 거 다뤘었는데 그 공백이 생기면 그 사회복지법인의 그 업무에 공백이 생기니까 그 해임 처분을 할 때까지는 얘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취지인데 여기 등장인물도 몇십 명 등장하고 이거 보면 골 때리는 판례인데 그냥 객관식이니까 그냥 일단은 외워두세요. 이게 법정부관이라는 게 명확하게 이 문장 갖고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냥 이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결론을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데 외우는 거 어렵지는 않다 했죠. 임시이사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 해임이라는 명확한 처분이 있을 때까지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라는 취지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거예요. 부관의 종류인데 이게 판단 기준은 가볍게 보면 돼요. 뭐 뒤처럼 내기는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조건에 관한 거 이 별로 사례는 가볍게 보면 돼요. 그렇게 사례가 출제가 별로 안 되기 때문에. 기한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종기에 관한 게 존속기간이냐 갱신기간이냐 이런 게. 그래서 조건은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거고 불확실한 사실에 효력 발생이 의존하면 정지 조건이고 효력 소멸이 의존하면 해제 조건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게 기한인데 효력 발생이 의존하면 시기라고 그러고 시작한다 할 때 비로소 시자죠. 그래 효력의 소멸과 관계되면 종기라고 그러죠. 그 사례는 가볍게 보고 종기의 성질은 원칙은 존속기간이에요. 그 원칙적으로 종기가 도래하면 효력이 소멸되는 시효사유예요. 근데 내용상 장기 계속성이 예정되는 행정행위 일반 음식점 영업허가는 뭐 몇 년 하다 말 건 아니잖아요. 망해서 그 자진 폐업하는 건 몰라도 망하지 않는 이상 계속 해야 될 성질이죠. 여기에 부당하게 짧은 종기가 붙여진 경우에는 이것도 잘 봐야 돼요.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거예요. 모든 종기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갱신 기간으로 봐야 된다는 게 다섯 판례죠. 그 사업의 성질상 뭐 충분한 기간이면 갱신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 알잖아요. 갱신은 기간 연장은 갱신이라 그래요. 근데 경신은 어떤 기록을 갈아치우는 새로 수립하거나 갈아치우는 거 이건 경신이라 그러죠. 그래서 또 특히나 이제 올림픽 같은데 이런 데서 기록을 갈아치우고 이걸 갱신이 아니라 그건 경신이라고 그래요. 경신. 자, 일단 기간 연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경과 후에는 장래하여 당연히 소멸한다. 이거는 뭐 종기로 봐도 그렇고 갱신 기간 존속 기간으로 봐도 그렇고 갱신 기간이라고 봐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갱신 기간도 자동 갱신은 안 돼요. 그래서 기간 연장이 안 되면 뭐 어떤 기간이든 무조건 다 소멸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일단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기한의 경우 이때는 갱신 기간인데 이 표현을 잘 봐야 돼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고 이게 효력 존속기간이라고 그래요. 효력 존속기간. 다만 허가에 붙은 기간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 이러면 존속기간이에요.
존속기간은 이 기간이 경과되면 허가 자체가 효력상실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허가 조건, 이 조건이라는 게 들어가지고 이거 잘 봐야 돼요.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 이러면 그 갱신기간이라는 의미예요. 달리 표현하면 허가의 효력 존속기간이 아니라 조건의 존속기간이에요. 이거로 보아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인데, 자, 이 갱신기간이라 하더라도 자동 갱신이 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종기가 도래하기 전에 허가기간의 연장에 관한 신청이 있어야 되고, 만일에 그런 연장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허가기간이 만료했다면 허가유력은 상실된다는 거예요. 존속기간은 그냥 무조건 존속되는 거고, 무조건 실효되는 거고, 갱신기간은 자동 갱신은 허용되지 않지만 그 종기 도래 전에 신청을 해서 이건 갱신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기의 갱신인데 이게 166에서 인용했었죠. 그래서 갱신은 말 그대로 단순한 기간 연장이지 뭐 갱신 전에 위법 사유를 취한다거나 뭐 그다음 좀 전에도 봤지만 갱신 기간이라 하더라도 뭐 효력이 경과되기 전에 신청을 해야지, 기간 경과 후에 갱신 신청은 이건 새로운 허가 신청이지. 왜냐면 이미 소멸한 거니까. 판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갱신은 신청한다고 무조건 다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익상 여러 가지 판단해서 거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업 면허 갱신이 있더라도 그 건설업자의 위법 사유가 치유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요지를 좀 문명할 게 있는 게, 이 갱신이 있으면 기존 면허 효력은 뭐예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장량하여 지속한다 할 것이고, 갱신에 의해 갱신 전의 면허가 실효되고 새로운 면허가 부여된 거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동일성을 유지한 채 그 시간적이로만 장래 지속한다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면허갱신에 의해 갱신 전의 건설업자의 모든 위법 사유가 치유된다거나 일정한 시일의 경과로서 그 위법 사유가 치유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말은 치유가 되면은 적법화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치유가 안 되면 위법이니까 두 번째 판례로 연결되죠.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결론. 1, 2번은 동전의 양면이죠. 종전허가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그죠? 이건 아까 위에 거 학설 얘기인데 이거 판례도 마찬가지죠. 지난 후에 한 기간 연장 신청은 이건 갱신 신청이 아니라 새로운 허가 신청이다라는 거고, 갱신 허가를 하더라도 법령의 변동이나 사정변경이 없으면 반드시 갱신해야 되는 거냐? 아니다라는 거. 공익 등을 고려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거부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연장된 기간을 포함해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가 아닐 때는 불허가할 수 있다. 이 더 이상 갱신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는 그 어업면허에 관한 거고요. 어업면허 유효기간이 10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는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였는데, 이 갱신된 기간까지 전 기간을 놓고 판단하니까 충분한 기간이다. 이럴 땐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허가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 이건 갱신기간이라는 의미 있죠. 갱신 신청이 있으면 허가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허가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갱신 신청이 있는데 행정청이 어때요? 그 자의적으로 심사를 질질 끌다가 기간 만료로 소멸시키는 것,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갱신 신청을 안 하면 그냥 소멸되는데, 갱신 신청한다고 갱신이 보장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갱신을 신청해 놓으면 갱신 허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일단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양한 논점인데 다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연결해서 논리적으로 연결을 하면은 일일이 외우지 않아도 돼요. 처음에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히 어렵죠. 뭐야 이거 뭐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뭐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지금 뭐 정리 단계의 교재가 핵심 정리이기 때문에 지금 제 강의 듣는 여러분들은 이런 거 해석으로 다 끌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어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재차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종전 어업허가나 신고의 이력 또는 성질이 계속되지 않고, 이것도 경과한 후에니까. 그래서 이건 기존 입장의 제약인이다. 그래서 이하는 여러분들 읽어보면 되고,
부담 얘는 이제 부수적으로 의무 부과하는 거죠. 이 판례 사안도 거의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보세요. 어차피 이런 거 하기 다 설명했던 거고 나중에 판례 교재에는 또 상세하게 다 설명을 할 거예요. 지금 이제 핵심 정리니까 이 강좌의 성격에 따라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될 교재도 있고 강의도 있고 이론 강의이고 여러분들 알아서 보라 그러면 이해가 안 되니까 그죠? 정리 강의에서는 뭐 여러분들에게 맡겨도 될 것 같다. 부담과 다른 부관과의 구별인데 부담은 부담부로 했다고 해도 효력 발생이 처음부터 돼요. 근데 정지 조건 시기는 조건 성취 시 기한에 도래돼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효력 발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업 허가를 받았는데 부담부로 받으면 당장 영업이 가능한데 정지 조건 시기부로 받으면 저 조건 성취나 기한 도래 시까지 영업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게 유리해요? 부담이 유리하죠. 그래서 나중에 출제가 아주 많이 되는 건데 조건인지 부담인지 불분명할 때는 국민에게 유리한 부담으로 본다라는 이런 게 출제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해제 조건 종기는 일단 처음부터 효력 발생이에요. 철회권 여부도 마찬가지고 효력 소멸과 관련할 때 부담을 불이행했다고 바로 효력 상실되는 실효 사유가 아니라 이건 별도 유사표시를 위하는 철회 사유예요. 근데 해제 조건 종기는 야멸차죠. 종기가 성취되고 종기가 도래하면 당연 소멸되는 거지 별도의 의사표시를 유하지 않아요. 철회권 여부도 부담하고 유사하죠. 별도의 의사표시를 유하는 철회 사유다. 부담만 독립쟁송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안 된다. 그래서 뭐 예열권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부담의 불이행도 출제가 아주 많이 되는 쟁점이죠. 이 좀 전에 봤듯이 철회 사유고 그 다음에 후행 행정행위에 대한 거부 사유이기도 하고 강제집행 사유이기도 하고 행정거래 대상이 된다는 거. 판례도 마찬가지죠. 부관의 불이행 개간 준공인가의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관은 이제 부담을 해석상 부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담과 부담의 이행으로 인한 그 사법상 법률 행위는 서로 별개다, 독립됐다. 이런 마인드 많이 봤죠.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관이 무효가 되면 그럼 부관이 무효가 될 뿐이지 그 부담의 이행으로 인한 사법상 법률 행위도 그의 영향을 받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관이 제소기간 도과로 불가증력이 생긴 경우에도 그렇다면 이 부담만 못 다툰다 뿐이지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로까지 다툴 수 없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별개로 독립됐다 하면 이 판례는 해석이 되는 판례죠. 6번 판례가 출제가 엄청나게 많이 됐던 판례인데 그 협약의 형식에 의한 거 수익자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고 그와 같은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과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하면서 이를 부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내용을 결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단 부관의 내용을 협약은 계약이에요. 계약으로 정한 다음에 그 내용을 미리 그 계약으로 확정해 놓고 이제 처분에 부과할 수도 있다라는 건 별것도 아닌 거거든요.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고 협의해서 할 수도 있다는 거 내용에 관해서는. 그 다음에 근거법령에 이것도 출제가 엄청 많이 되는데 이것도 당연히 뭐 소멸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하면서 사전에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상의 의무를 부담으로 부과했는데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 이거는 장래에는 이제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는 거지만 그 이전에 그 협약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 진정소급의 문제잖아요. 논리가. 그죠? 이미 과거에 그건. 그 다음 부담 유부는 가볍게 보면 될 거고 철회권의 유부 이건 사례가 좀 출제가 돼요. 근데 해석이 가능해요. 행정청이 종교단체에 대하여 기본재산 전환 인가를 하면서 인가 조건을 부과하고 이 조건인데 실제는 부담이었어요.
불이행 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건데 이 취소도 실제는 철회거든요. 그 다음에 철회권의 행사 제한이죠. 이거는 자유로 철회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철회권 제한 법리가 적용된다. 그래서 수익자 행정에는 그 취소 처리가 제한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철회권이 유보되면 어떤 경우에 철회될 수 있다는 걸 미리 알려준 거니까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 손실보상도 안 된다라는 결론인데 이것도 옛날에 출제가 됐던 쟁점이에요.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에도 철회권 행사는 비례 원칙에 의해 제한된다는 거. 이건 뭐 뒤에 또 나올 거니까 그 정도로 넘어갈 거고. 법률가 일부 배제인데 이것도 사례 보면은 격일제 운행이죠. 그러니까 모든 시간을 다 운행할 수 없는 거니까 휴가 배제죠. 한약업사 허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허가 영업 중에 한약업사 약종상 허가 이런 것들이 1계면에 1계 약종상 이래가지고 독점적인 경영권을 부여하는데 대신에 어떤 영업구역을 한정하죠. 내가 경상남도에서 그 한약업소 허가를 받으면 경상남도를 벗어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결론만 이렇게 하는데 영업구역이 한정되는 휴가 제한. 그 다음에 매립지, 이게 가장 중요한 판례 이건데 매립지 일부에 대한 국가기숙청. 이거는 뭐예요? 원래 매립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 일부가 국가에 기속되는 건 일부가 소유권에서 배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례는 어렵지 않고 이러면 얘는 처분이 아니다라는 건 뻔하죠. 부담만 처분이고 나머지는 안 된다. 나머지 이하는 여러분들이 읽어봐야 될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부관의 가능성도 출제에 엄청나게 도배를 하는데 결론 너무 쉽죠. 수익적 행정에는 붙일 수 있다. 근데 이거 판례 보면 그 엽기적인 거예요. 왜 엽기적이냐? 수익적 행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붙일 수 있다. 근데 저거하고 두 번째 거는 여러분들 읽어보고 세 번째 거 보면 재량기숙행위에 이게 기숙행위는 안 된다 그러죠. 저게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수익적 행정행위에 영업허가, 그 건축허가 이거는 뭐예요? 특별한 금지 구역이나 이런 지역 내가 아니면 기숙행위잖아요. 근데 수익적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영업허가 같은 경우 판례 논리가 모순되잖아요. 영업허가는 수익적인 대회니까 당연히 붙일 수 있는데 기숙행위니까 또 안 된다. 그럼 뭐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판례는 논리적으로 이게 지금 똥을 좀 못 가리고 있는 거예요. 논리 일관하지 못해요. 그때그때 내키는 대로 하는데 저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행정기본법에 재량인 기숙행위에 관한 행정기본법에 있다는 거 반드시 외워야 돼요.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재량이 있을 때 이건 이제 학설 판례하고 같죠.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 이때 학설에 그걸 반영한 거죠. 학설상 법적 근거 있을 때 법률의 근거. 그 다음에 그 이에도 이 행정절차법, 행정기본법은 일단 제목부터 외우라지 뭐가 규정이 있다 없다부터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유감스럽지만 솔직히 저도 다 못 외우거든요. 저는 수험생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들은 짜증나지만 외워야 됩니다. 진짜 그 귀찮긴 하지만 이 법률은 외우면 최하급 난도예요. 출제. 근데 안 외우면 최상급 난도. 왜냐면 예측 불가능한 거니까. 논리적으로 유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우냐 안 외우냐에 따라 극단 난도로 달라져요. 그런 이런 최하급 난도에 농락당하지 않으려면 그냥 달달 외워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판례 보면은 간단해요. 근데 나머지 이제 배경 지식은 뭐예요? 결론은 간단한데 어떤 게 기숙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외워둬야 되겠죠. 그건 판단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이거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없는지 결론을 끌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사후부관에 관한 게 이거 종래에도 전통적으로 출제가 많이 됐던 영역인데 판례가 출제가 많이 됐는데 이제 더군다나 행정기본법에도 있는데 이제 학설은 무시해도 좋아요. 근데 행정기본법과 판례와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암기를 해둬야 돼요. 이제 그 비교하는 게 뒤틀어낼 때가 제가 볼 땐 됐다고 봐요. 자, 그래서 뭐 일단 학설에는 법적 근거, 이거 학설도 출제는 요새는 잘 안 되지만 법적 근거 행정기본법도 있죠. 그 다음에 판례도 법률의 규고, 이건 똑같죠. 상대방 동의, 이것도 당사자라고 상대방을 당사자로 표현한 거지 행정기본법에도 있고 판례에도 있죠. 그 다음에 부담유보, 부담유보인데 그 판례에도 있는데 행정기본법은 부담유보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학설에는 사정변경이 없는데 이제 학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법률하고 판례는 사정변경이 있어요. 그럼 법률하고 판례하고 차이는 뭐예요? 부담유보,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그게 부담유보. 요 판례 문장을 행정기본법에 슬쩍 갖다 놓으면 틀리다는 거 알아봐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동점이에요. 이거 깔끔하게 외워놔야 돼. 비교하면서 더군다나.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 판례 두 번째 보면 관할행정청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면허 발급 이후에 운송사업자의 동의하에 운송사업자가 이거 동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판례는 외울 게 하나도 없죠. 준수할 의무를 정하고 위반할 경우 감차 명령할 수 있다는 얘기 면허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동의가 있으니까 당연히 할 수 있다. 기존 입장의 제약인이잖아요. 자, 부관의 한계, 법규상 한계죠. 그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이거 법률 우위죠. 내용이 적고 형도 법령에 위배, 이것도 뭐 주체 내용 절차 형식에 관한 당연한 내용이죠. 그 목적에 위배되지 않을 것, 실질적 관련, 이거 부당 결부에서는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이게 필요 원칙이죠. 결국은 뭐예요? 그러니까 학설상 인정되던 거를 법률에 반영한 거예요. 내용은 특별한 게 없고 그냥 이걸 뒤틀어내지는 않을 거예요. 정말 내용상 한계는 명확 가능해야 되는데 내용에 관한 게 도매시장 법인으로 지정하면서 지정기간 중에 지정 취소 또는 폐쇄 지시에도 일체 소송 제기할 수 없다. 이거는 공권의 포기 가는 거니까 이거 위법이니까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배경이 여기는 없지만 앞에서 우리가 봤죠. 공권의 특성에서 공권, 이 소권, 부재소합이 이거는 공권 포기가 안 된다는 거 봤잖아요. 그거하고 연결하면 당연한 거고 연결을 못 시키면 저것도 생으로 해야 되는 거. 일단 한번 연결을 어디 있냐면 (81에) 있죠. 81. 자, 81의 위에 맨 위에 보면 포기성 제약의 2번 소권 197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법은 이게 관련되는 게 다 연결돼서 떠올려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저기 볼 때 외웠다가 찔끔찔끔 하다가 이 뒤에 와서 그 앞에 거 까먹고 보면 또 그 생으로 외워야 돼.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삼봉공부법으로 집중적으로 하면 이 앞에 까먹기 전에 여기까지 치달아 오니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물론 처음부터 되지는 않죠. 이게 앞에 거 암기가 되어 있는 상태 까먹기 전에 여기 와야지 처음에부터 이거 보는 족정 뭐 암기가 되는 건 아니죠. 해독서가 다른 과목으로 전환하지 않고 행정법 계속 반복해서 돌리면 이제 저 앞에 외웠던 걸 까먹기 전에 여기 오면 시너지가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 암기 분량이 점점 줄어드는데 그러지 않으면 밑빠지는 적에 물 붓기처럼 계속 앞에 외웠다 까먹고 여기도 또 생으로 외웠다 또 까먹고 앞으로 가면 또 까먹고 또 외워야 되고 악순환. 자, 그 다음에 최신 판례인데 하나의 상해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삼으려는 건축허가 신청에서 토지 분할이 관계법령상 제한에 해당되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때는 그대로 발급하면 안 되죠. 그럼 위법이 되니까 건축행정청이 토지 분할 조건부 건축허가를 거부해야 되고 당연한 거예요. 불법인 걸 해줄 수는 없잖아요. 이건 뭐 최신 판례지만 외우지 않아도 돼요. 목적성 한계가 아까 행정기본법에도 반영되어 있다 그랬죠. 그 판례도 마찬가지인데
그 어업면허 또는 허가에 붙이는 부가는 성질상 허가된 어업에 본질적 이력을 행하지 않는 한도의 것이어야 하고 허가된 어업의 내용 또는 효력 등에 대하여는 행정청이 임의로 제한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여기는 기성선망 어업 허가를 하면서 고기 잡으라고 해놨다가 운반선, 등선 등 부수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거. 아 그러면 이건 뭐 고기 잡지 말라는 거죠. 이거 완전히 공무원 담당 어떤 공무원인지 아마 대단히 섭섭했을 거예요. 돈을 안 줘서 그런가. 저런 공무생은 진짜 부정적인 거예요. 저도 공무원 출신이지만 공무원은 돈에 그리고 권력에 상관의 불법 부당한 지시에 영혼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누누이 얘기하면 저 한동훈 자기 세상인 것 같죠? 저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저 정권 바뀌면 지금 쟤네들이 저렇게 공권력 남용해가지고 저질렀던 이 모든 것들 결국 교도소로 가게 될 겁니다. 100%입니다. 지금 이 권력 벌써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5년이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닥칠 미래를 지금 권력에 취해가지고 지금 보이질 않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뻔한 결과를 여러분들은 권력자의 인맥 속에 들어갔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평생에서 날뛰다가는 정권 바뀌면 보복당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항상 중립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어떤 정권이 들어서 정권이 바뀌면 관계없이 내 소신껏 일하고 그 능력에 따라 평가해서 보복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 제자들도 환경부 그런 거 있을 때도 절대 불법 명백한 거 따르지 마라. 상관이 보호해주지 않는다. 결국 실무자들만 처벌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따르지 마라. 그 정권 내 진급이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정권 바뀌면 오히려 그래서 발탁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권은 짧아요. 여러분 정년까지는 오랜 시간이 있고 그 불의한 정권에 타협해가지고 앞잡이 노릇 했다가 그냥 끝나버립니다. 한순간에 형사처벌되고 퇴직금 깎여서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고 쫓겨납니다. 누굴 원망할 수가 없어요. 당당하게 불법 명령은 당당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저는 못합니다. 그럼 방법이 없어요. 상관. 그거 줄일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뒷담화 존나 까겠죠. 뭐 저 개새끼 아니면 면전에서 이 개새끼 할 수도 있겠지만 차라리 그 욕 듣는 게 나아요. 교도소 가고 잘리는 것보다. 근데 그 똥 좀 못 가리고 설쳐대는 새끼들이 결국 이제 줄초상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 영혼을 팔지 마세요.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뭐가 두려워요? 진급 잠시 늦어지는 거 오히려 다음 정권에는 지난 정권에 내가 저항했던 그것 때문에 발탁될 수도 있다는 걸 항상 그 때를 기다리면 돼요. 또 그래서 다음 정권에 발탁됐다고 껄떡대지 말라. 절대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지 마라. 공평하게 해야 그래야 그 다음 정권에 또 보복 안 당하고. 하여튼 여러분들 일단 뭐 합격하고 난 후의 일이지만 지금 이런 정권에 이런 완전히 애승인 같은 놈들 저 아마추어들 껄떡대는 거 보면은 참 한심한 놈들이다. 공무원의 기본 자질도 없는 개 양아치들이 그냥 똥을 좀 못 가리고 망나니처럼 칼 휘두르는데 그 칼 지 목에 되돌아옵니다. 언젠가.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합격이 급선무긴 한데 절대 여러분들 불법에 협조하면 안 됩니다. 자, 형질의 그 일반 원칙상의 한계 이거는 그 1편에서 배웠던 것들이죠. 그 4번 판에가 1편에서 못 봤던 것 같은데 1편에서 저게 기부채나 이만한 부당결 논점이 뻔하잖아요. 진입도로냐 아무런 관련이 없는 도로냐 이것도 봤던 거 일부만 여기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법한 부관에 대한 쟁송인데 독립쟁송 가능성 이거는 출제가 가장 많이 되는 이거예요. 대상적 기억 부담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다 안 된다. 그럼 부관의 종류만 판별하면 이건 간단하죠. 자, 행정의 부관은 행정이 일반적 이력이나 휴가를 제한하기 위하여 의사표시 주된 내용에 부과되는 종된 의사표시지 이게 낡은 옛날 개념을 쓰고 있죠. 그 자체로 직접 법적 휴가로 발생하는 독립적 처분이 아니므로 현행 행정쟁송제도 아래서는
부관 그 자체만을 독립된 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담만이 예외다라는 거로 연결이 되죠. 행정행위 부관 중에서도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인 부담의 경우에는 다른 부관과는 달리 행정행위 불가분적인 요소가 아니고 존속의 본체 행정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이런 표현도 의미를 해줘야 돼요. 어려운 난도에서 이런 걸 뒤틀어내거든요. 그래서 불가분적인 요소가 아니다. 이런 표현. 존속은 행정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이거 외우려고 할 게 아니라 존속이 본체인 행정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이건 부관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부관은 행정행위에 그 부수적으로 부과되는 거죠. 그럼 이게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이건 부관의 개념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우려고 할 게 아니라 부관이 되려면 적어도 행정의 존재의 부수적인 거니까 본체가 있어야 되는 걸 전제로 한다. 부관의 부종성에 관한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개념을 저는 엄청 중시하잖아요. 개념을 알면 저런 표현은 헷갈릴 게 없는 거예요. 부종성, 다 부종성이니까 종된 거니까 주된 게 있어야 따라다 유지할 수 있는 거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쟁송 형태 이런 걸 이해하는 건 굉장히 어렵죠. 이런 강의에 다 설명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여러분에게 넘기고 독립 취소 가능성 결론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이 1번 판례가 출제가 아주 많이 된 건데 결론은 간단하죠. 도로조명호가는 이건 특허죠. 도로라는 게 공적인 물건, 공물의 그 계속적 사용. 이건 특별한 호가라 그랬죠. 저명기간 이거는 뭐예요? 저명기간은 얘는 종기이기 때문에 얘만 독립쟁송은 안 되지만 그 도로조명호가 전부를 취소 대상으로 해서 제기했을 때 얘는 행정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 부관인 저명기간을 정함에 있어 위법 사유가 있다면 얘만이 아니라 도로조명호가 처분 전부가 다 위법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기존 입장의 제약입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부관의 하자하고 이제 행정의 민법상 법률의 영역인데 부관 자체의 하자는 별도로 따져요. 부관이 명백 중대할 때 무효다. 이거 똑같이 행정행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외워야죠. 근데 지역적인 거랑 뭐 무리하게 외울 건 아니고. 행정행위의 관계인데 뭐 이거는 좀 전에 봤던 그 논점이에요. 판례. 그 다음에 이제 그 중복된 거를 나중에는 어떻게 중복된 걸 정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냥 반복해서 본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체크했다가 나중에 볼 때는 뭐 볼 것만 체크해 놓으면 되니까. 기부채납 그 부담 이거하고 기부채납 이 기부채납은 이건 부담은 부관이잖아. 행정행위에 딸린 부관이고 얘하고 기부채납 얘는 법률행위거든요. 법률행위 민법상 사법상 계약 이게 별개다라는 거 알면 독해가 돼요. 무효인 건축허가 조건 이거 건축허가 조건은 무효예요. 근데 그걸 믿고 증여하더라도 이거는 동기의 착오가 불가해서 얘가 무효가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동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기부채납 조건에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렇다고 기부채납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가 사유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별개다 대입하면 되죠. 그 다음에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관으로 인해 증여계약의 증여 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얘는 논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얘 하나 체크하면 됐고. 왜냐면 이거는 반대로 해석하면 어때요? 기부채납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가 되면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관되지 않은 그런 계열이고. 근데 무리하게 해올 건 없다 그랬죠. 뭐 저런 거 하나 비주류 계열에 있는 것 같고 정답 보는데 지장은 없거든요. 나머지 해석이 되는 건 아니어도 되니까. 네 번째 보면은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관이 무효가 되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이게 주류적인 입장이잖아요.
그래도 뭐 결국은 그 부담이 제소기간 도과로 불가능한 생각인 경우 이거 기존 입장의 제약이죠. 그러면 부담을 못 다투는 거지 그 사법상 법률행위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건 아니다는 거 기존 입장 제약이라는 거죠. 자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행정의 성립 및 효력 발생 요건 그 다음에 효력까지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 행정의 하자 이렇게 이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인데 뭐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 목차 떠들어보면 앞으로 진행될 목차가 뭔지를 금방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번 시간은 이거로 일단 마치겠습니다.